안녕하세요. 팬덤S에서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다산고 기말고사 문항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변별력을 줄 수 있는 특이한 문항도 같이 살펴본 뒤에 앞으로의 학습 전략도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역함수에서 경우의 수까지 총 16문항의 선택문항과 4문항의 논술문항 해서 총 20문항이 출제됐었습니다. 일단은 같이 문항 구성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14번, 16번, 20번 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10번, 12번, 13번, 15번, 19번은 자주 보던 문항들이어서 어렵지는 않지만 다소 문항들이 풀이가 복잡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번 먼저 보시면 기역, 니은은 쉽게 해결을 했을 것 같고 디귿 때문에 좀 하는 건데 집합 A가 7개의 원소가 있고 이것의 부분 집합 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집합 B의 원소가 3개입니다. 그렇다면 기역, 니은은 쉽게 했을 거예요. 근데 디귿에서 집합 B들의 모든 원소의 합이 560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접했던 문제들은 보통 부분 집합의 원소에서 제일 작은 원소들의 합 또는 제일 큰 원소들의 합 이런 문항들을 많이 봤었는데 얘는 그냥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싹 다 더해달라 라는 말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좀 어떡하지? 하고 뇌정지가 왔었을 것도 같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집합 B에 각각의 원소들이 몇 번 들어가냐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1이라는 원소를 기준으로 보면 1이 집합 B에 들어갔다고 치면 나머지 2개의 원소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1을 제외한 6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 6시 2만큼 들어가겠죠. 그럼 2라는 원소도 마찬가지고 3도, 4도, 5도, 6도, 7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답은 정리가 딱 되겠죠.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시고 12번도 다룰까 말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가볍게 다뤄보겠습니다. 얘도 흔한 문제죠. 그리고 이전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위치관계 문제는 적어도 3문항은 나올 거고 무조건 4문항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번 다산고 시험에서는 그냥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냥 그래프 위치관계를 파악하는데 복잡할 수는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2번 문제는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집합 X가 정의되어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다. 2개의 포인트가 있죠. 일단은 공역도 X가 된다는 건데 역함수를 갖는다 라고 했는데 이 정역과 공역의 범위인 X가 범위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뚫려 있잖아요. A보다 큰 숫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역함수를 갖도록 한다. 즉 1대1 대응이도록 한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역함수를 갖도록 해야 되고 그 갖는 지점이 x가 돼야겠죠. 이거 x를 놓는 이유 아세요? 정의역이 x에서 x인데 그러니까 정의역이 a보다 큰 영역이고 공역도 a보다 클 거니까 치역 또한 a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이랑 치역의 원소가 같아야 돼.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어디서 시작해야 돼? a,a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a,a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고요. 식을 정리해서 보면 x값이 0 또는 6이 나와요. 우리 한번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0,0, 6,0인데
역함수를 가지려면, 즉 1대1 대응이 되려면 구간이 한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부분이 뚫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는데 a가 0이 돼버리면 fx는 감소했다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 되고요. a가 6이 되면 계속해서 증가할 거니까 답이 a가 6이겠구나 라고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실게요. 얘도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위치 관계. 얘는 사실 이게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이긴 한데 어쨌든 뭐 무리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역함수와 합성함수에서 이제 역함수에서 함수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얘는 꼭지점이 0,4분의 9에서부터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고 거기만 가져가겠대요. 그랬을 때 인버스 함수와 이 직선 사이에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해달라.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인버스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 직선을 연두색으로 그리면 만나는 교점이 AB가 되는데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 제일 가까운 쪽으로 와야겠지. 그러려면은 y는 x라는 직선이랑 평행한 노란 직선을 딱 그려가지고요. 얘가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접하는 순간 그 지점이 AB가 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k라고 놓고 fx랑의 교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가시면 식을 정리하면 여기서 판별식 d를 적용해서 접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0이 돼야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일 때 t값을 구하면 2가 됐고 얘를 갖다가 이 바로 윗식에다 대입을 하면 x값이 나올 거예요. 이 점 A의 x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A가 나왔어요. 그러면 B는 Y는 X랑 대칭이죠.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B까지 나와버립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요. 결국 선분 AB가 최소일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주는 건데 일단 선분 AB의 길이는 두 점을 알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오고요. AB의 직선의 방정식 또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니까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빗변이 AB, 높이 대입하면 끝. 이게 되시죠? 다음 문제. 두 문자 x, y를 중복을 사용하여 열문자열을 만들 건데 x는 4개, y는 6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나 조건에서 y는 2개 이상씩 이웃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2개 이상씩 이웃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y를 2개씩 애초에 묶어 놓는 거예요. 묶어 놓고 보면 얘를 한 문자로 보시면 총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것과 같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전체를 7개의 문자로 보고 중복이 되는 거 3개, 4개 해가지고 3팩, 4팩으로 나눠주면 될 건데 문제는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y가 2개씩 이웃할 때 y가 4개가 이웃하는 경우, y가 6개가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y가 짝수개씩 이웃할 때만 카운트하고 있기 때문에 홀수개가 되는 경우 즉 y가 3개씩 이웃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경우도 카운트를 해줘야 되니까 사건 B를 만들게요. 그럼 얘는 y 3개짜리를 하나씩 묶고 나면 총 6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A랑 B에 또 공통 부분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사건 A랑 사건 B의 공통 부분은 언제냐면 y가 딱 6개가 이웃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사건 A, 사건 B의 합집합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사건 A는 문자가 총 7개를 3팩, 4팩으로 나누고 사건 B는 총 6개의 문자를 같은 문자 2개, 4개 해가지고 2팩, 4팩으로 나누고 얘는 5개의 문자에서 같은 문자가 4개니까 4팩으로 나누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들 수도 있었겠죠. 일단 첫 번째 함수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세 번째 함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함수가 어떤 것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세 개의 이 식을 모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일단 첫 번째 거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점을 가지고 얘를 분석을 할 건데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보이는 예쁜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점이 보이는 예쁜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시작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되겠죠. 근데 얘가 4, 4분면에 있기 때문에 얘가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ABC의 부호는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AB 플러스 C의 값은 어떻게 된다? 음수겠네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니은도 보실 건데 니은에 있는 유리함수도 대칭점이 보이는 예쁜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대칭점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건데 ABC의 부호를 우리 알고 있죠. 기억에서 구했죠. 그거에 따라서 부호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이런 부호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양수, 마이너스 b는 음수,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3a래. 죄송합니다. ab 플러스 c라는 이 분자에 올라가 있는 식은 기억에서 찾았듯이 음수기 때문에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분면, 4, 4분면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y절편인데 y절편이 x축이 위에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돼서 지나갈지, 그러니까 x축이 아래에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y절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함수에다가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a분의 c만 남겠죠. 그죠? 근데 a랑 c의 부호가요 서로 같기 때문에 양수가 되니까 y절편은 양수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 그래프가 1, 2, 3, 4분면 지나고 4, 4분면 지나니까 모든 4분면을 지나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니은은 틀렸겠죠. 자, 그럼 디귿도 한번 보실게요. 디귿의 무리함수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무리함수도 시작점이 보이는 예쁜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보이고 시작점은 마이너스 c분의 b, a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림을 그릴 건데 우리가 이미 ABC의 부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C랑 B는 부호가 다르니까 얘네가 양수가 되죠. 마이너스까지 곱해서 양수가 되고 A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수, 음수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Y절편인데요. 시작점이 4, 4분면에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림처럼 이렇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또 Y절편을 봐야 돼요. 그 Y절편은요. X에다 0을 넣어서 대입하면 얘가 되겠죠. 자, 근데 디귿 조건에서 이거를 줬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요거랑 같은 거 맞죠? 양변을 루트를 씌우면 얘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지금 음수고 B는 양수니까 루트 B도 양수인데 루트 B는 양수고 A는 음수예요. 근데 절대값이 얘가 더 커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Y절편이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이와 같이 되겠죠. 따라서 지나는 4분면이 2, 3, 4. 4분면을 지나기 때문에 3, 4분면을 지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그래프 3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겠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잠시만요. 바로 넘어가네. 자, 이 문제가 주어졌고요. 일단은 원이죠. 원 내부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럼 위치관계를 파악해 볼 건데 일단은 누가 봐도 이 원과 y축, 그러니까 이 원이 이 직선과 y축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일단 k를 모르니까 얘는 보류를 하고 y축과 원과의 위치관계를 보면 원의 중심이 1,4인데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얘가 y축에 의해서 잘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놓고 k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걸 파악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죠. 원이 딱 그려져 있으면 거기서 이제 y좌표에 의해서 이 원이 2등분 되는 거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또 이 직선에 의해서 2등분이 되는지
아니면 4등분이 되는지 이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야지 이 직선이 원을 나누는지 아니면 아예 원의 외부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K에다가 2를 넣어보고 K에다가 4를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것뿐이니까. 자, FK라는 값은요. 원의 내부를 서로 다른 4개의 색깔로 칠할 건데 어쨌든 이 원이 Y축과 직선에 의해서 쪼개질 거고 그 쪼개진 영역을 4개의 색깔을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을 FK라고 했는데 K가 2일 때랑 4일 때를 각각 구해주면 되니까 K가 2일 때랑 4일 때에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K가 2라면 이 직선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K가 4일 때는 이렇게 나오죠. 이것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각각 D1, D2라고 하면 보실게요. D1은요. 나오죠. 루트 안에 다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9기 때문에 얘가 2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반지름이 2보다 크고요. 얘는 반지름이 2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 직선은 원의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위치가 원의 밖에 있고 자 얘는 원의 밖에 있죠.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기 때문에 얘는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기 때문에 원을 지납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원이 있고 Y축은 2등분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제 각각 F2랑 F4를 구할 거야. 일단 F2를 보자. F2는 원과 Y축과 요곳에 의해서 원의 내부가 몇 개로 짜개져요? 한 개, 2개로만 짜개지죠. 왜냐면 얘는 만나질 않으니까요. 그럼 2가지의 영역을 칠하는 방법은 4개의 색깔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선택을 해주면 될 거니까 그냥 4P2가 되겠죠.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F4는요. 얘가 Y축과 이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4개로 짜개지는데 A, B, C, D라고 할게요. 각각 영역을. 거기를 칠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A에 4가지가 가능할 거고 B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C가 A랑 색깔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랑 C의 색깔이 다를 때랑 같을 때로 나눠볼게요. A랑 C랑 색깔이 다르다면 A는 4개, B는 3개, C는 이웃한 B랑도 달라야 되고 A와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남은 2개, D는요. A랑 C와 색깔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2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A랑 C가 색깔이 같을 때는 A에 4개, B에 3개, C는 이미 정해져 있죠. A랑 같을 거니까 1개. 그 다음에 D는요. A랑 C가 같은 색깔이니까 거기에 칠하지 않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각각이 84와 12가 나오고요. 이 둘을 더하면 9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논술형 문제 3번, 4번 남았는데 이 곡선은요. 대칭점이 0,0이죠. 그러면 정근선도 X축이랑 Y축이 될 건데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2점이 있대요. 그럼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볼게요. 걔를 AB라고 할 거고 삼각형 ABC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곡선을 그린 다음에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2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2점이 있어야 되고 A, B라고 할 건데 이 좌표를 A, A분의 1이라고 한다면 점 B는요. 마이너스 1인 기울기니까 얘랑 얘의 2점은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일 수밖에 없어서 B의 좌표가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가족권에서 보면 A, B, C 각이 90도라고 했고 C는 또 요 곡선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맞은편 여기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C의 좌표는 B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되냐면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인 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가지고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B는 A를 Y는 X의 대칭 이동한 점, C는 B를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동한 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파악하시면 같은 문자로 세 점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나 힌트에서 AC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이거 가지고 가볼게요. AC의 제곱 2점 가지고 거리를 구하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여기까지 풀고 좀 생각을 해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상수 K거든? 근데 K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렇다면
K를 구해야 되고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눈치를 채야 돼. 얘네가 각각 A랑 B의 X좌표랑 Y좌표를 제곱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Y는 X라는 직선과 이 보라 색깔 직선의 교점이 바로 A랑 B인데 그것의 X좌표들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리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은데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이곳을 만족하는 교점이 A랑 B고 그것의 X좌표가 실근이 될 거고 따라서 A랑 B의 X좌표는 A랑 A분의 1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나온다. 됐죠? 자, 그러면 1번식이랑 같이 연립을 해서 얘가 3이었죠? 얘는 요거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와 같으니까 K가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루트 5가 되겠죠? 얘도 역시 많이 보던 문제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은 걸릴 수 있었겠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는 특별히 쌤이 이제 손필기가 들어가게끔 편집을 해봤는데 색깔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일단은 F는 정의역도 X고 공역도 레이저 포인트가 안 나오네. 레이저 포인트가 왜 안 나오죠? 모르겠어요. 그냥 해야겠군요. 자, 일단은 얘가 X가 공역이고 X가 또 정의역이기도 한데 나온다. 얘를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개수를 구하래요. 일단 가조건 보니까 이거고요. 함수의 치역의 개수가 3이거든요. 이 조건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볼까? 3배가 돼야 되니까 F1이 0이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F1이 1이면 F2가 3일 수 있죠. 그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F1이랑 F2 값이 0, 0이거나 1, 3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 0일 때랑 1, 3일 때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F0, F3, F4만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 보라색으로 네모친 이 조건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F3이 1이랑도 다르면 당연히 2랑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F1이랑 F2가 0이기 때문에 치역의 원소 3개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나머지 2개의 원소를 먼저 세봅시다. 0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치역 먼저 뽑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F3을 구할 건데 F3은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1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뽑은 2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F3 값으로 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 써놨습니다. F3 값이에요. 보라 색깔은. 자, 그리고 나서 F3 결정했고 F1, 2 다 결정했으니까 F0이랑 F4 구하러 가야 됩니다. F0이랑 F4를 구하러 갈 건데 F0과 F4는 0이거나 아니면 이 치역이 총 3개니까 그 3가지가 가능하겠죠. 3가지가 가능할 거라서 3의 제곱이에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F1과 F4가요. F1, 2의 함수값인 0과 F3의 함수값을 선택한다면 얘는 치역의 개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빼줘야 돼요. 그쵸? 치역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건 F0이랑 F4가 모두 0이랑 F3의 함수값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은 F3이 F1이랑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1이 안 되는데 문제는 F3이 F2랑 함수값이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치역이 2개가 이미 선택된 거나 다름이 없죠. F1이랑 F2가 각각 1, 3이면 치역이 3개 중에 2개가 선택된 거니까 이 1과 3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0, 2, 4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치역 3개를 완성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F3의 함수값을 결정할 건데 F3이 1은 아니지만 F1 값인 1은 아니지만 F2 값인 3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보면 먼저 F2와 같을 때를 봅시다. 같다라고 치면은 F3, F2는 3이고 F1은 1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된 나머지 치역을 반드시 남은 F0이랑 F4가 가져가 줘야 되는데 F0과 F4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치역의 원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 둘이 1과 3, 치역이 1과 3, F0이랑 F4가 1과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자,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3과 F2가 같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F1은 1, F2는 3인데 여기서 선택한 나머지 치역의 원소를 F3이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미 치역의 원소 3개가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F0과 F4는 치역의 원소 3개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도 어쨌든 치역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서 3의 제곱을 씁니다. 자, 이 식을 그냥 계산하시면 정리하면 이렇고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위치관계 문제는 사실 많이 보던 문제들 중에 하나인 그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딱히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다소 복잡한 문항들은 있었지만 어려운 문항은 없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이 가장 큰 변별력 요소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복잡한 문제는 있었는데 어려운 문항은 없었고 마지막에 뭐 선생님 노란색으로 앞에서 칠해놓은 그 뭐 서술형이 아니라 논술형 4번 뭐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몇 개 어려운 문항이 있긴 했죠.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프리스킬이 필요한 그런 문항들도 없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파악해서 시간 배분을 효과적으로 했다면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될 겨울 방학 동안 학습 범위 설정과 학습 시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 방학 동안에 이제 정확히 범위 설정을 하고 시간을 계획을 하는데요. 시간에 최대한 시간 간격을 좁게 잡고 학습 범위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도 있는 계획으로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인 겨울방학을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학기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시간 효율적인 구성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학습 수준을 객관화하여 목표를 설정하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자신의 위치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목표 대학의 입시 전형 게시판을 참고해서 내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내가 이 대학에 이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계획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더 보태자면 1학년 때 시험 성적이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고 2학년은 학업 난이도도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도 크게 증가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노력을 한다면 그게 이제 빛을 발하기도 쉬운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시와 정시의 균형인데요. 이제 내신 시험을 보고 나서 나는 정시로 가야 되니까 내신을 버려야지 뭐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반대로 나는 뭐 내신에 집중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 방학 동안에는 개념과 유형만 집중하지 않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꾸준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뭐 많은 과목들을 다 내가 다 공부하겠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심도 있게 파지 못하면 크게 특히 고등학교 내신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내신은 다수의 모의고사 문항이 변형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정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내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게 정시와 내시가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주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서 화이팅 하십시오.